네, 오늘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최성민 이사가 왜 갑자기 또 현금을 좀 만들려고 그러냐. 여태까지 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실은 미국의 20만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한 5, 600명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시장이 그렇게 아주 강한 시장이 우리가 기대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600에 다다른 이상 사실은 우리가 조금 수익 실현을 할 것은 수익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겨놓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식을 좀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라는 뷰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한 2,600을 지금 찍고 있고요. 코스닥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지만 그럼 앞으로 뭐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요. 또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증권 스몰캡 파트장을 지내셨던 윤주호 팀장과 제 의견은 어떤지 윤주호 팀장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 미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물론 대형주 위주로 좀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대형주 강세 기조는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고가를 달리는 와중에서 과연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증시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 대세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데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인가요? 그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게 네. 맞았던 네. 그 리제네론 치료제죠. 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백신 소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제 생각엔 다 나왔다고 봅니다. 뭐 애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백신이 뭐 나온다라고 해도 크나큰 무슨 시장의 임팩트는 없고 일단은 뭐 이제 실적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SK케미칼이나 뭐 녹십자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백신 관련주다 해가지고 하루나 네. 이틀 정도 반짝하고 네네.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뭐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미국의 리제네론이 이제 오늘 밤에 장이 열려서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뉴스로만 그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 1.5% 이상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2% 가까이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0.44%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은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스닥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뭐 어떤 논리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코스닥 저점을 잡아드렸던 그런 퀀트 모델 로직을 그때 가져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이번에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게 네네. 바닥과 고점 시그널은 좀 잘 맞고 중간에서는 좀 잘 맞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왜 아까 앵커님께서 그거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코스피 200의 이제 이 모델에 따르면 일단 지금 거의 전고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신 분이라면 뭐 그렇게 큰 우려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수의 상승을 대부분의 특정 종목들이 다 이끈 만큼 네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보다는 약하긴 합니다만 이번 달에 그래도 5.5% 정도 금요일 종가 대비 좀 오른 걸로 보면은 네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면은요. 네. 뭐 우리 윤주호 파트장님 보셨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뭐 일부 조선주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외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이상하게 지수 대비 자기 포트폴리오랑 너무 차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네. 사실은 뭐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코스피를 이달만 5조 이상 산 것 같아요. 5조 3천억 정도. 코스닥은 근데 얼마 샀는지 아세요?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샀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기관은 계속 팔고 뭐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주식형 펀드를 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저도 PB 분들이나 아니면 VIP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를 직접 하시는 걸 선호하시지 아니면 ETF 매매를 하는 걸 선호하시지 펀드에 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지금 75조가 깨졌습니다. 예전에 과거 히스토리컬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적이 140조에서 네네. 절반으로 줄었을 만큼 아마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차피 공모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주식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화 장세보다는 외국인과 개인화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기관을 빼고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있으면 그 로빈 후드라는 그 미국의 그 핀테크 HTS 증권 HTS 소위 말해서 증권사 핀테크 증권사가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는 매매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런 그 포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굉장히 그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어서 사실은 개인들은 코스닥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코스피보다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부진하면 자기 종목은 조금 소외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 기업이랑 이게 퀀트 쪽으로 보면 실적이 부진하긴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 제가 그래요? 일전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네네. 여러 가지 종목들 뭐 해마르푸드라든지 위닉스라든지 네네.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3분기 실적이 전부 호조였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한 기관들이 먼저 사시다가 실적이 나오면은 뭐 매도하는 세론 뉴스를 하는 그런 네네.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위주로 많이 기관 투자가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신규 종목 매수하는 거를 기관께서는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개인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나는 오늘 바로 사야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기관이 많이 최근에 샀다면 어느 정도 관망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스닥 보면은 뭐 소부장도 굉장히 많지만 이 바이오주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의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부분은 바이오주들의 시가총액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겉으로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의 부진이 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사실은 바이오 빼면은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내년 투자 기대감이 하면서 원래는 내년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선취매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마침 3D 낸드 쪽에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순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뭐 TCK나 소재가 이런 소재주들도 지금 최근에 지금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실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그래서 2.5단계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감염을 시키는 그 소위 말해서 확진자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1.6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것도 사실 1월 21일 가야지 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공백기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려서 그냥 쭉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공백기가 있어서 1, 2주 좀 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 이거 뭐 굉장히 민망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수에 오르고 내리는 걸 네.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12월 말 전에 대주주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근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인 소외는 뭐 삼성전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랠리를 보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 2단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2단계를 갔을 때는 공포였다면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지수의 급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대형주 쪽으로 계속 매기가 쏠린다면 우리 그 김종철 대표님이 우리 개인의 눈에서 항상 출연하시는 김종철 대표님 말씀하신 그 코스피 레버리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런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매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잘 갑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네. 잘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펀더멘탈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저점이 왔을 때 사시면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안정형, 안정 추구형이라면,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을 제가 한번 네.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좀 안 보신 지 좀 오래된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YG원이라는 이제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절삭 공구를 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YGO는 과거에 그 워렌 버핏이 산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물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들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알겠습니다. 지금 주주 명부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예. 아마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요 종목의 특징은 이제 공작 기계 향으로 들어가는 절삭 공구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삭 공구는 계속 소모품으로 소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예, 아주 신기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기관의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좀 빠졌지만 일본 이제 공작 기계, 그러니까 절삭 공구의 전방인 공작 기계가 24개월 만에 턴어라운드를 좀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또 공작 기계 전방은 또 뭐였냐면 이제 PMI거든요. 네, 그러면, 아하. 예, PMI 괜찮았잖아요. 네네. PMI가 최근에 이제 네. 2분기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Y전이 1, 2분기까지 적자를 내다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공작 기계 중에 엔드밀, 드릴링, 태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드밀은 표면을 깎는 거, 그다음 드릴링은 구멍을 뚫는 거, 태핑은 나사 구멍을 뚫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이 돌면은 아무래도 캐펙스가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선행 지표인 이제 공작기계 해외 수주가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전상적인 실적 수준은 매출액이 5천억의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좀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봤을 때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보면은 굉장히 하이 멀티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PER을 얘네가 20배 이상 받았던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는 작년 19년도에 실적이 깨지면서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던 그런 거고요.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PER보다는 이제 PBR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주가의 저점을 잡기 쉽습니다.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온 거를 연간으로 추정해 보면 자본 총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ROE가 그래도 한 7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PBR로 봤을 때는 0.6배 정도 되기 때문에 타겟 ROE가 만약에 10%까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는 타겟으로 PBR 1배까지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인 그 YG원 절삭 공구 업체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닙니다. 예, 윤주호 전 메리츠증권 스몰캡 파트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